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민들이 추위 대비에 나섰습니다. 현재 시카고의 기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같은 추위가 향후 며칠 동안 지속될 것이며 주말을 전후해서 시카고 전역에 가벼운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시카고시가 동절기 폭설 대비를 위해 시행한 심야 주차 금지 구역에서 첫날 밤에만 200대 이상의 차량이 견인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와 인디애나를 잇는 주요 통근 열차 노선인 사우스쇼어 라인의 운행이 전력선 문제로 인해 한때 중단되었다가 복구되었습니다. 시카고 시의회가 1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중교통 개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운트 프로스펙트 마을 이사회가 다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인트마크 루터 교회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마을 이사회는 이 토지를 기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다운타운 상권을 활성화하는 복합시설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컨텐츠 관리나 허위 정보 검증 등 검열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비자 거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3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건물 내부로 난입해서 행사를 방해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2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부모들이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동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인공지능 기반 장난감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한 학생이 과제에서 성경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낙제 점수를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지 통신에 따르면 사만다 플레케는 심리학 수업에서 성별의 사회적 기대에 따른 인식 차이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는 650단어 분량의 에세이 과제를 받았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서부 시카고 지역이 한겨울 추위에 초입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추위 대비에 나섰습니다. 현재 시카고의 기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같은 추위가 향후 며칠 동안 지속될 것이며 주말을 전후해서 시카고 전역에 가벼운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시 당국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동파 사고와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해서 온열센터를 곳곳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민들에게 수도관 동파 예방과 반려동물 보호, 야외 활동 자제 등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시카고시가 동절기 폭설 대비를 위해 시행한 심야 주차 금지 구역에서 첫날 밤에만 200대 이상의 차량이 견인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1일까지 시행되는 이 규정은 주요 간선도로의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자정 밤 1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주차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시카고 교통국은 견인된 차량에 대해 견인 비용과 주차 위반 벌금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규정 시행 초기인 만큼 혼란이 발생했지만 대형 폭설 발생 시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응급 차량 통행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시카고와 인디애나를 잇는 주요 통근 열차 노선인 사우스쇼어 라인의 운행이 전력선 문제로 인해 한때 중단되었다가 복구되었습니다. SS의 운영사인 북부 인디애나 통근 교통지구는 전력 공급 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음을 발표하고 승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기술팀의 신속한 복구 작업 덕분에 주요 출퇴근 시간이 지난 후 서비스가 정상화됐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단은 특히 강추위가 시작된 시점과 맞물려 통근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의회가 1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대중교통 개선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시카고 교통국의 노후 시설 개선과 서비스 확충을 목표로 하며 시민들의 통근 환경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 인프라의 현대화입니다. CTA 블루라인과 레드라인 등 주요 노선의 신호 및 선로 시스템 현대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열차 지연 및 고장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또 모든 노선에 추가적인 보안 요원 및 감시 카메라를 배치하고 특히 심야 시간대 범죄율이 높은 정거장 주변의 순찰을 강화합니다. 대중교통 요금 할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일정 구간에 무료 환승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소득층의 교통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마운트 프로스펙트 마을 이사회가 다운타운 재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인트 마크 루터 교회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마을 이사회는 이 토지를 기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다운타운 상권을 활성화하는 복합시설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교회의 매각 결정은 교인 감소 및 재정 악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이루어졌고 마을 이사회의 교회 측은 토지 매입 가격과 향후 교회 이전 또는 재건축에 대한 세부 조율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시카고 외곽 지역의 노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부동산 정책의 한 예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실업수당 신규 신청 건수가 19만 1천 건을 기록하며 202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미국 고용시장의 견고함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수치로 분석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숙련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해고를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습니다.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소비심리 안정화와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컨텐츠 관리나 허위 정보 검증 등 검열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비자 거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 외교 공간에 보낸 전문에 따르면 영사들은 H-1B 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이력서와 구직 활동, 채용 등에 사용되는 비즈니스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링크드인 프로필을 확인해 오정보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컨텐츠 모더레이션, 팩트 체킹과 온라인 안전 등의 분야 근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부는 미국에서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하거나 시도한 책임, 공모 정황이 발견되면 이민 국적법상 비자 불허 판정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새 지침은 신규 및 재신청자 모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지난 3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유대교 회당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건물 내부로 난입해서 행사를 방해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2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시위는 윌셔와 호바트길에 위치한 월셔 블러바드 템플 앞에서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회당 안으로 진입해서 고성을 지르고 유리병을 깨트리는 등 낭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유대계와 아시안 커뮤니티 간의 화합과 대화를 위한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LAPD는 현장에서 폭행 혐의와 기물 파손 혐의로 각각 1명씩 모두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LA시장은 공식 성명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반유대주의적 욕설을 하고 기물을 파송한 이번 행위는 혐오스럽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종교시설 인근에 순찰 경찰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부모들이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동 소비자 보호 단체들이 인공지능 기반 장난감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페어플레이는 지난달 성명을 내고 올 휴가철에는 아이들에게 AI 장난감을 선물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봉제 인형부터 액션 피규어, 어린이용 로봇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AI 모델 기반으로 작동하며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 사례가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공익연구단체의 소비자 경보 보고서에 따르면 AI 장난감 4종을 테스트한 결과 일부 장난감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주제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아이에게 성냥이나 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를 조언하며 사용자가 떠나려 하면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부모 통제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경고문에는 150개가 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서명해서 AI 장난감이 아동의 신뢰를 악용하고 관계 형성을 방해하며 창의적 학습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클라호마 대학교의 한 학생이 과제에서 성경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낙제 점수를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현지통신에 따르면 사만다 플레케는 심리학 수업에서 성별의 사회적 기대에 따른 인식 차이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는 650단어 분량의 에세이 과제를 받았습니다. 에세이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성 역할은 고정관념이 아니며 남성과 여성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로스워커에 따르면 그녀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고 서로 다르게 만든 데에는 목적이 있다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는 것에 매우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이를 바꾸려는 시도는 더 큰 해를 가져올 뿐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회가 여러 성별이 존재한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고 이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제를 읽은 기사에는 생물학적 성에 동일시하지 않는 아이들이 종종 놀림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폴레키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쓰면서도 그러나 모두가 자기만의 진리를 갖고 있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짓을 밀어붙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강사는 해당 에세이에 25점 만점 중 0점을 부여하며 경험적 증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강사는 또 전체 집단을 악마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수자 집단에게 매우 모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10의 날씨 정보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맹렬한 한파가 5일인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으며 시민들은 동파 및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상 전문가들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가 심각할 수 있으니 여러 겹의 옷을 껴입는 보온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7시 3분 예상되며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0분 예상됩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에 전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